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예정된 국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인데 여야 지도부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증인들은 대부분 다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발단이 된 조희대 한덕수 사인회동설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각의 입장을 쭉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요,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률 취지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각각 반대 주장하고 있는 양측이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우선은 국민의힘은 헌법에 법관의 독립이 명시가 돼 있다. 헌법 제103조. 그리고 뭐 부속으로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를 근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또 다릅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불출석은 헌법 그리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 제102조 3항 보면은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 민주당 의견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우선은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대변인님. 일단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자에 정확하게 대법원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사법부 물론 국회에서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상권분리 원칙상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아닌 겁니다. 지금 재판 과정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합의 과정을 낱낱하게 밝히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왜 결론이 나왔는지, 심지어 보통은 항소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하는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법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달리 판단했다고 하는데 9일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럼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몇 년 만에 결론이 날까요? 평균 3년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 이 13명의,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은 행정 업무를 보니까 빠지고 원래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대법원장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수기합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고 대법원 판시라는 엄중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9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법원의 입장이 어떤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층만의 요구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법원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사법부를, 위상을, 그 신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떨어뜨렸다는 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로 정치적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묻는 것이 법률과 헌법에 어긋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국감조법, 그러니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법문을 따져보면 국회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불렀을 때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소추라는 건 재판과 기소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온다면 그건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허용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아예 안 나올 근거가 된다. 헌법이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존재 업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입법부로서 사법부를 불러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감조법 아까 8조 그 예. 영상 띄워주셨던데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 나온 거잖아요. 아직 고등법원에 사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중인 재판인 거예요. 이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지금 대법원장 나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었던 고등법원 판사들은 왜 나오라는 얘기 안 하죠? 지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사법부의 수장을 지금 입법부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다음번에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권력의 서열이 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상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일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으로서도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뿐만이 아니라 내일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하시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이슈가 우리 사사건건에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유엔에 갔다 오고 이런 뉴스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보도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강성의 메시지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조금은 톤 다운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탄핵을 한다거나 이런 강성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당의 모습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여당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에 대구에 있었죠. 이어서 서울에서 장외 투쟁했는데 서울에서는 또 한 6년 가까이 5년 8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서울시청 앞 통제 차로가 8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추산으로는 15만 명이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만여 명으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우선 어제 많은 이 국민의힘 관련 지지자, 당원들이 모여서 집회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의 독재 정권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저희 당원들을 넘어서서 일반 시민들께도 말씀드리기 위해 장외 집회로 나아간 것입니다. 야당에 대한 탄압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였을 때 내가 대통령이 돼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특검이 계속적으로 저희 당원 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공판정 증인신문 같은 것들을 신청한다든지 좀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것이 아마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보다도 더 많은 공감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것은 정말로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 개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번 주에 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법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민들께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법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죠.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결국에는 바깥에 객관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법관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객관적인 사람은 있을 수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꾸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주었던 판사들은 100점 만점 그리고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들은 0점 이런 형태의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법관들이라는 것은 판결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장애 집회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거는 오히려 저희 당의 상황보다는 민주당이 얼마나 더 폭주할 것인가 여기에 더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장외 집회에서는 그런 발언도 나왔다고 해요. 끌어내리자, 끝내자 네. 이런 발언들.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장애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예. 이제 야당의 시간이 펼쳐지니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국정감사가 그렇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실력 발휘를 하면서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정당이 우리다.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장외로 나가는 거예요. 장외로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틀러 얘기를 하고 베네수엘라 독재 정부를 얘기하고 그리고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미라고 이 정부를 규정하기도 하죠. 비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반인도적인 처우를 받았을 때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 정도만 얘기해도 이게 반미입니까? 언제적 색깔론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절반 남짓만 그 대규모 동원된 집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세력들이 결합했습니까? 거기에 구호로 나왔던 거는 프리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 어겐, 윤석열 대통령 다시 소환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조율하니까요. 국민의힘의 지금 주파수와 국민의힘은 계엄 그 연장선상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이야기하는 현역원의 징계 지읒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연하고 분리해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같이 우리와 같은 터로 같은 목소리를 낸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실력 발휘는 할 수 있을까요?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상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독재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국민의힘 말이 많구나 박수 치시겠습니까? 대구에서도 심지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